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니 또 반갑네요. 네. 네, 오늘 뭐 보신 것처럼 시장의 장중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영국이나 독일 쪽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 방향을 유지를 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아직까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락하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테슬라의 기술 결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4% 수준까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매수 구간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수익 실현하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급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게 S&P 500 지수가 1시간 만에 마이너스 50포인트 이상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성급한 투자자들이 사실 시장에서 연착륙에 대한 어떤 증거까지 찾아야겠다 뭐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이번 주에 GDP 발표하는 거랑 PC 데이터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주목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그동안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서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서는 좀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가 2001년 중반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모기지은행협회에서 발표한 게 지금 6.83%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 아래쪽으로 완전히 안정된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 이제 모기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주택 판매 쪽도 지금 0.8% 증가하면서 시장에 조금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치는 다들 이제 높아가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연준의 투표권을 갖게 되는 이제 바킨이라는 총재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되는 거를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또 약간 강성으로 또 표현을 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유가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쪽에서는 인수 합병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조금 정유회사들한테 안 좋은 쪽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졌고 또 하나 이제 시장 외적인 이슈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콜로라도 법원에서 이제 남북 전쟁 이후로 최초로 이제 의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콜로라도 최고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는 기다리자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예비선거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다시 주식시장에 어떤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가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뭐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전해주시는 동안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전월 대비해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예상치가 한 104 정도, 잘 나오면 104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110.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대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8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침체 국면인데 77 쪽에 있다가 85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심지어 이제 연착륙도 아니고 그냥 랜딩 하려다가 다시 날아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이 좀 더 올라가면서 내년 상반기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확실한 걸 봐야죠. 지표상으로는 지난달에 비해서 확실히 소비자들의 심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 동향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전장에 사실은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한두 개 더 많은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3시 전후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통신 서비스 쪽만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재 중심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페덱스와 UPS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드릴 겁니다. 서로 이제 엇갈리는 주가가 이제 보였는데, 뭐 장 후반에 같이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 갭이 한 6%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 이제 산업 업종에서 이제 항공 배송 쪽에 산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밤에 페덱스가 굉장히 안 좋다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UP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덜 떨어지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에 이제 익스프레스 분야에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UPS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륙에서 이제 지상에서 배송하는 쪽에다가 더 많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페덱스에서도 하는 얘기가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변덕스러워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페덱스는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UPS는 이제 시장 흐름 따라가지고 조금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덱스와 UPS가 장중에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면 두 종목 모두 약간은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겠죠. 결국 그런 결과가 어제 간밤에는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됐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컨센서스에 비해서 발표치가 확실히 좀 좋아 보이네요. 매출액도 47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95센트 정도 주당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달러 넘게 손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봤던 게 한 97센트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확실히 좀 좋았다는 점에서 현재 시간외 주가도 4% 넘게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간단히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도체 쪽이 마이크론 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반도체 쪽에서 역시나 인공지능 시장과 결합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독자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만 잘 파악하신다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반등의 조짐은 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그런 주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여전히 포인트는 AI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섹터별 이슈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포드 준비를 하셨는데, 내년에 포드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3가지나 되네요. 네, 포드를 매수해야 된다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3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노조하고 계약하면서 비용이 한 88억 달러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분야에 수요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포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F150 라이트닝 생산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 구조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좀 내년도에는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유독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뒤처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만 한 1%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은 한 13달러 초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이 어떤 그 과거에 한 3배씩 올랐던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노조와 계약 이후에 펀드멘탈도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포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좀 주의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수해야 하는 3대 이유가 아니라 리스크가 오히려 3개였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조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알파벳 이슈 오늘 좀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조정작 속에서도 알파벳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좀 크게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달에 12,000명 해고를 했는데 이번에 한 최대 3만 명까지 해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유튜브라든가 모든 광고 플랫폼들의 인공지능을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겠다. 왜냐면은 2023년도 올해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렇게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게 매출을 수백억 달러 더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구글이 앞으로 광고 수익이나 더 이런 것들을 더 넓힐 수 있다,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됐고, 또 하나는 내년에 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로 2024 축구 토너먼트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광고 내년이 정말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먼저 좀 줄여놓고 몸집을 좀 줄여놓고 제대로 이익을 내겠다라는 구글의 의지가 주가로 표현이 됐습니다. 52주 신고가 달렸던 알파벳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수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